어쩌려고 저러는 건지 막막했죠. 답답한 마음에 둘째에게 잔소리를 퍼부었더니 둘째는 회사 생활은 본인에게 안 맞는다며 배달이라도 하겠다며 아르바이트 위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이든 뭐든 본인 밥벌이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대학물까지 먹었는데 어떻게 배달 오토바이를 타나 한숨이 나오고, 솔직히 그리 아들 잘 키웠다며 자랑스러워했던 저희 어머니 보기에도 좀 그랬고, 형제들 보기에도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아들이 우선이니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하는 일이 적성에 안 맞다고 아우성이었기에 저도 집에만 있다간 피폐해지는 게 보여 어디든 일단 나가라고 한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저 역시 노는 물이 달라야 꼬이는 사람도 달라지는 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터였는데, 잠시 방심하던 끝에 둘째 아들 준호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벌이고야 만 것입니다. 똥 씹은 얼굴을 하더니만 한숨을 푹푹 내쉬길래 무슨 걱정 있냐고 물었더니 어렵사리 입을 떼더라고요. 아버지, 사실은 만나는 사람이었는데 제 아이를 가졌대요. 저도 이렇게 돼서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제 아이라고 하니까 제가 책임은 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능력은 있는데 형수님처럼 좋은 집안에 반듯한 사람은 아니라 마음에 안 드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잘 받아주세요 라고 일찌감치 결혼 상대자에 대해 얘기를 운운하며 제게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자니 겁부터 덜컥 났습니다. 이제 겨우 본인 밥벌이를 하는 주제에 무슨 결혼이고 아이까지 낳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예로부터 바깥에서 사람을 잘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둘째 며느리는 대놓고 안 좋은 것에 대해 얘기를 하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쉽사리 내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골치 아프더라고요. 어쩌면 자식의 한순간의 실수로 결혼 잘못해 불행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이걸 보면 아내는 펄펄 뛰며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하려 들겠지만 저는 해결을 해줄 수도 할 생각도 없었고, 원래 화를 잘 내지 않는 성격인데 이때는 철없고 대책 없는 둘째에게 너무 분노했네요. 둘째는 잔뜩 기가 죽은 상태로 여자친구 등살에 밀렸는지 눈치 보며 제 앞에 여자를 데려오기는 했는데, 딱 봐도 화려하게 날티가 나는 며느리는 초면에 절 똑바로 쳐다보고는 예의를 밥 말아 먹은 듯한 언행을 지르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생각해도 저희 너무 대책도 없고 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아이를 책임지려거든 저희도 당연히 책임감 있게 움직일 거고 변할 거니까 믿어주세요. 당연히 저희가 당장 나가 살 곳이 없으니 아버님 살고 계신 이 집에서 함께 살면 어떨까 해요. 아버님도 적적하신데 저희가 함께 살면 북적이니 좋으실 테고 손주 재롱 보시면서 사시면 좋잖아요. 며느리는 다짜고짜 제게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말을 했지만 저는 원치 않았습니다. 딱 봐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저도 제 노후 준비로 빠듯한데 다 늙어서 며느리와 손주까지 책임지며 살고 싶지 않았죠. 허나 며느리와 아들의 간절한 많은 대화를 하던 끝에 둘째네의 결혼을 막을 수는 없었고 합가를 요구하던 그 제안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같이 살면 정말 불편할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그맘때쯤 저도 하던 사업을 접고 몸이 안 좋아져서 집에만 있게 되어서 돈도 예전처럼 벌 수 없었기에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딱 봐도 살 집이 없으니 기어 들어와 살고 기회를 틈타 눌러앉을 계산을 한 모양인데 참으로 가당찮았지요. 저는 애들에게 손을 벌리며 살지 말자는 생각이라 앞으로 저 먹고 살 것들을 잘 모아둔 거라 그 외에 애들에게 해줄 수 있는 여유는 없었습니다. 합가를 허락하는 대신 돈을 모아 빨리 독립을 하도록 해라. 나는 일절 너희에게 한 푼 보태줄 여유도 없고 상황도 안 되니 니들 인생 니들이 알아서 살아. 이제는 책임질 수 있는 성인답게 알아서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냐? 아유, 그럼요 아버님. 저도 벌고 있고 이도 벌고 있고 아무것도 아버님께 안 바래요. 살 집만 마련해준 게 어딘데요. 감사해요 아버님. 저희 열심히 벌어서 독립하고 돈 더 많이 모아서 아버님께도 이 은혜 잊지 않고 효도할게요. 라고 입에 발린 말을 했는데 그 얘기조차 참으로 마음에 안 들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함께 살게 되었고 불편했던 문제는 하나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하다가 아예 인터넷으로 의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벌이가 생각보다 잘 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겉으로 볼 땐 아들은 아르바이트 하러 다니고 며느리는 어엿한 사업가이니
누가 봐도 아들이 부인 잘 얻었단 소리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의류업계에 있는 사람답게 화려했고 굉장히 꾸미는 스타일이었죠. 저희가 합가를 한 후 처음으로 부딪히기 시작했던 것도 바로 며느리의 옷과 신발 그리고 가방 등등 너무 많은 며느리의 짐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방이 3개 있었는데 오죽 짐이 많으면 감당할 수 없어서 얘네 침실을 제외하고도 드레스룸으로 쓰라고 방 하나를 더 내어줬네요. 저는 안방을 내주면서까지 작은 방 하나를 쓰며 살았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여자였던 아내가 굉장히 검소한 편이었고 이렇게까지 과하게 쇼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오긴 했습니다.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광경에 여자들이 원래 다 이런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며느리 역시도 처음에는 분명 상냥하고 싹싹했었는데 점점 달라졌죠. 물론 둘째가 있을 때는 여전히 상냥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지만 둘이 있을 때는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아버님 하며 상냥하게 부르던 며느리는 둘이 있을 때는 반존대를 하며 선을 넘고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오늘 저녁 준비 안 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아버님은 가만 보면 참 너무하셔. 뱃속에 손주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서 며느리 힘들 거 뻔히 아시면서 왜 자꾸 밥 시간에 밥을 안 해주세요? 제가 요리 솜씨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아버님이 좀 해주셔야지. 언제까지 제가 해주세요 해야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꼭 제 친정아빠 같아서 편하게 하는 거니까 기분 상하지 마시고요. 예의 따윈 없고 막 나가자는 시기니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발악은 끝도 없었죠. 임신 기간 내내 힘들다는 핑계로 저를 부려먹었고 출산 후에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시아버지인 저를 부려먹었죠. 어느 날에는 제가 참다 못해 버럭하며 아들에게도 말을 했지만 아들은 그날 며느리랑 대차게 싸우고 아무 말도 없이 밖을 나섰고 며느리는 저를 돌아보며 가진 행패를 하고서 악을 치더라고요. 아버님 입 한 번 잘못 눌려서 아들네 왜 잠 못 자고 싸우니 이제야 속이 시원하세요? 우리 그이한테 아버님 살아온 흔적 들으면서 이기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진짜 본인밖에 모르시네요. 아버님 이러시면 저도 사정 못 봐드리죠. 뭐 이거 어른다워야 어른 대접을 해주지. 저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나갈 테니 각오하세요 아버님. 라고 팽 돌아서며 저를 황당하게 했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이를 어째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아들도 며느리의 기세에 눌려 하루하루 몸이 야위어갔고 저까지 참아 아들을 괴롭힐 수가 없어 일단 입을 다물고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고한 대로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졌고 집안의 평화를 위해 제가 하나 둘 들어주다 보니 어느덧 며느리 수발을 들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존심이 상해 이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도 없었고 아들에게 한번 입이라도 뻥긋하는 날에는 아들을 더 괴롭게 하는 이름을 알기에 피눈물이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잦은 회식을 핑계삼아 비틀거리며 술 주정까지 했는데 그 말을 듣기가 참으로 거북해지며 무너지더라고요. 야, 나왔는데 안 나오냐? 아유, 남편이란 게 능력도 없어, 눈치도 없어. 지겹다, 지겨워. 너 같은 거랑 결혼한 내가 미쳤지. 어? 아버님 안 주무셨네? 아버님 솔직히 말해서 둘째 아들 데려가줘서 고맙죠? 전 능력 있는데 아버님 아들은 아무 능력이 없잖아. 아버님 맨날 노후 준비 다 됐다고 하는데 그러다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결국 우리 찾을 거잖아요. 형님네는 외국에 있으니 잘 좀 하세요. 나중에 후회 마시고. 며느리는 저와 아들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취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되받아쳤죠. 나도 더 이상 너랑은 한 집에서 못 살겠구나. 그렇게 능력이 좋으면 나가 사는 게 어떻겠냐. 내 집에서 왜 내가 너 눈치 보며 수발이나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네가 아무리 잘났다 한들 적어도 어른에게 하는 도리라는 게 있는 법이다. 기본조차 못 배워먹은 너랑 도저히 살기가 쉽지가 않구나. 못하시는 말씀이 없으시네 우리 아버님. 지금 상황 파악 안 되세요? 나라고 연세 드신 시아버님 모시고 살고 싶겠냐고요. 나가서 가사 도우미 있으며 살 돈 그거 아까워서 여기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음식 솜씨도 좋고 애도 잘 보고 살림도 잘 하시는데 그거 밖에서 내가 도우미 쓰면 컵보다 더 줘야 하는데 믿고 맡기기 힘든 세상에 왜 내가 그런 스트레스까지 감수해야 하냐고요. 아들 능력 없으면 그런 거라도 아버님이 하셔야죠. 안 그래요? 이때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가사 도우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요.
아무리 시댁살이라고 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 불편한 것도 없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수발 다 들어주는 시아버지가 있는 이곳이 편했겠죠. 안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며느리였는데 어느 날부터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사돈 집에 다 털어서 옮기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어찌하다 며느리 눈칫밥 먹고 사는 것을 저희 형제들이 알았던지 그토록 저만 알고 제 식구만 챙기기 바빴던 저를 그래도 형제랍시고 조금씩 챙겨줘서 직접 농사진 농산물이나 해산물들 비싼 것들을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홀랑 친정에 제 부모 형제 먹으라고 빼돌리니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반찬까지 다 가져가서 밥상 차리다가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언제 한번 저희 집 근처에 이사왔던 제 동생 내외가 놀러왔었는데 때마침 며느리가 친정엄마에게 동생들이 냉장고에 가득 채워준 것을 챙기고 가는 것을 딱 걸린 것이었습니다. 허나 며느리나 친정엄마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뻔뻔스러움을 보였는데 이에 제 동생이 참다 못해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니 형, 며느리 이거 아주 개차반으로 들여놨네. 얼마나 퍼가져 갔으면 눈앞에서 들켰는데도 깜짝을 안 한대. 아들 뼈 빠지게 공부시켜놨더니 이런 물건들을 들여놓고 이러려고 형님 그리 살았소? 아주 내가 다 속이 타들어가고 답답하네. 우리 형님 야유어가는 이유가 있었구만. 쥐새끼들처럼 그러지 말고 당장 그것들 내려놓고 가쇼. 그렇게 따지고 벼르니 며느리와 안사돈이랑 저랑 동생이랑 한바탕 난리가 나며 집안은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딸을 키운 안사돈답게 참으로 아나무인으로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치사하다며 다 엎어놓고 못 먹게 만드는데 동생과 재수씨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집안 망신까지 겪으니 며느리가 있는 집구석에 들어오기가 싫어서 오히려 제가 밖으로 돌게 되었네요. 동생들에게 제 소문은 퍼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야말로 형제들 앞에서 면목도 없고 고개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동생은 이런 제게 연락해서 갈 곳 없이 여기저기 헤매는 저를 살살 달래가며 자기 집으로 데려왔는데 아주 자식들이고 며느리고 어찌나 교육을 잘 시키고 복들이 많은지 그렇게 동생네에게 잘하고 제 비위까지 맞춰주며 한마음으로 눈물까지 흘려주더라고요.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주버님. 아휴, 첫째 며느리도 보니까 일핑계 대며 형님 장례식에도 안 오고 준우도 참석 못하게 했다는데 어떻게 둘째 며느리도 그런 개차반을 맞으셨는지 제가 다 마음이 아프네요. 어른 무서운 줄 모르는 것들은 아주 혼쭐을 내줘야 해요. 에휴, 형님이 있으셨다면 아주 큰 힘이 되어주셨을 텐데 제가 다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요 형님. 나도 형님 젊었을 적부터 이기적이라고 제쳐놓고 원망 많이 했지만 이렇게 형님이 불행하게 사는 것을 바란 건 아니었소. 그것들이 감히 우리 집안을 무시하고 형님을 힘들게 만들었으니 저희들에게 맡겨주셔. 아주 형님네 며느리 교육 확실하게 시키거나 본때를 보여줄게요.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둘째는 이를 단단히 갈았고 덩달아 있던 셋째, 넷째 동생들까지 저를 이렇게 만든 못된 것들을 가만 안 두겠노라고 한마음이 되어서 눈에 쌍짓불을 지폈습니다. 동생들은 저를 힘들지 않게 안으로 몰아세웠고 당장에 재수씨들을 앞세워서 저희 집으로 쳐들어갔다더라고요. 내심 걱정이 되고 불안했지만 형제들의 도움을 받으니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마침 아들도 며느리와 그 장모의 기세에 눌려 집안에 들어가지 못해 둘째 동생네 왔는데 아들이 표정이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눈치챈 셋째 동생이 분명 며느리와의 일임을 눈치채고 바른 대로 고하라 하니 떨리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내가 사실은 나랑 첫 번째 결혼이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아버지 손주라고 있는 아들도 제 아들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다른 사람 사이에서 낳은 아이도 있는데 그게 또 2명이래요. 사실혼 관계라는 전남편이라는 작자는 지금 도피 중이라고 들었는데 성질이 말도 못하나 봐요. 모든 걸 감쪽같이 속이고 저랑 결혼한 거였는데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어떡해요 아버지. 아무래도 저랑 아버지가 제대로 아내가 쳐놓은 올무에 걸려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말이고 행동일까요? 저를 비롯한 제 동생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제 아들을 꼭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안 그래도 못마땅했던 며느리 가만두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냥 이혼시키는 건 성에 차지도 않았기에 아주 처참하게 해줘야지 싶어 그때부터 저는 증거를 모았죠. 무슨 일이든 증거 앞에서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잖아요.
저는 동생들과 함께 힘을 합쳐 저희 집을 들어갔는데 다행히 비번은 그대로더라고요. 그때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그간 키웠던 손주 칫솔을 가져왔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았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아들의 아이는 맞아 한숨 돌리긴 했습니다만 기왕 저지른 거 아들도 원했기에 이혼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에 다른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속이고 결혼했으니 엄연하게 혼인 취소 사유에 포함이 되고 사돈 집을 찾아가서 쓰레기통을 뒤져 아이의 물건을 찾아내어 집에 며느리 칫솔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 친자가 맞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들만 이혼만 무사히 시켜도 다행이라고 했는데 동생들은 이를 갈며 며느리 사업까지 망하게 하자고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알린 후 멍멍이 망신을 제대로 주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저는 아들과 함께 여전히 콧대 높이며 수발들게 하던 며느리에게 이혼 취소 소송을 시도했고 이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에 팔을 걷어붙이고 겁도 없이 제 발로 동생네로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대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다 알면서 모르는 척 제 뒤 밟으시면서 이딴 건 할 생각하신 거예요? 혼자 늙어가는 아버님 외로우실까봐 같이 살아준 게 누군데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쳐요? 결혼 한 번 한 게 무슨 대수라고. 애도 다 친정엄마가 키워주는데 우리 애로 인해서 아버님이나 남편이 뭐 손해본 거 있냐고요. 이것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너 작정하고 우리 조카 끼워내고 한몫 챙기려고 온 거지. 우리 조카 덕분에 너 전 남편이랑 연락하고 있는 거 다 밝혀졌어. 살려고 요리 붓다가 조리 붓다가 아주 형편없구만. 다행히 지금 낳은 애는 우리 준호애니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넌 당장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좋을 거다. 네 전 남편이랑 연락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남편한테 다시 가든지 말든지 해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조카는 너 같은 걸로부터 우리가 지킬 테니 절대로 얼씬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전 남편이란 소리에 며느리는 새하얗게 질려가며 애는 못 준다며 이혼해 줄 테니까 양육비며 위자료 내놓으라고 하는 걸 보니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과 아들 사이에 양다리를 걸쳤으니 이 사실을 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하니 그대로 입을 다물더라고요. 저와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뻔뻔한 며느리에게 그간 참았던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목소리도 숨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디 감히 그딴 짓을 벌여놓고 감쪽같이 속이고 내 아들이랑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아? 너는 괘씸해서라도 내가 끝까지 망쳐둘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내 아들 인생 망친 것한테 내가 뭔들 못하겠냐. 며느리는 절대로 애는 안 된다며 데리고 나오려고 했지만 전 남편 얘기에 안사돈이 말려 그대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아이가 있어서 혼인 취소는 안 되고 이혼으로 종결은 되었고 매달 아내에게 양육비를 받게 되었죠. 제 아들은 상심하고 힘겨워했지만 이겨내기 위해 노력도 많이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상황이 힘들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세금도 그간 제대로 안 내고 있었고 직원들을 부려놓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이 세상에 까발려지며 그야말로 의류 사업에서도 매장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며느리는 아예 복귀조차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망해버렸고 그렇게 의류 사업을 접더군요. 이때 이미 계약한 곳들에게 위약금까지 물어주며 상황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현재 흔적도 없이 조용히 잠적해서 살고 있는 듯해요. 그토록 두려워하던 전 남편이 올까 두려워하며 본인 어머니와 함께 숨어 지내게 되었죠. 이렇게 큰 소란이 한 차례 지나간 후 둘째를 봤더니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철이 든 모습이었고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솔직히 그동안 저 사람이 아버지 무시하는 거 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이렇게 못난 자식도 자식이라고. 아버지는 저 대신해서 작은 아버지들이랑 증거도 모아주시고 저 사람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 주셨네요. 제가 불효한 거 두고두고 기억하며 아버지 남은 인생은 무조건 제가 모실게요. 이제부터라도 사람답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둘째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제게 다 했습니다. 그간 못마땅한 구석이 한둘이 아니긴 했었지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 듯해서 마음이 놓였죠. 그런 둘째에게 저도 용기를 줬습니다. 너희 실수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니 힘들어하지 말고 어서 훌훌 털고 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애 키우며 살다가 좋은 짝이 있으면 또 연이 닿을 수도 있는 거니 어떤 부분이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바란다. 너 말대로 이제 너는 한 아이의 아빠이고 애한테는 아빠인 너뿐이니 매사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돼. 책임감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네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아휴, 두 부자가 보기 좋구만. 형님, 이제 엄한 며느리 보지 마시고 아들이랑 잘 살길 바래요. 우리들하고 연락도 자주 하고요. 핏줄 만큼 세상에 의지할 것도 없으니 그렇다고 형님한테 손 벌릴 일 없으니까 우리 도움 주며 의지하며 잘 살아봐요. 미안하다. 그간 니들한테 내가 형으로서 참으로 못난 모습을 보였구나. 고맙다. 라고 저는 며느리 못지않게 피눈물을 흘리자 동생들은 절 위로해주며 흐뭇한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이건 정말이지 다 동생들 덕분이었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어떻게 이런 며느리를 상대할 수 있었겠어요. 삼촌들 틈에서 교육받고 이제 철이 제대로 든 둘째는 요즘 툭하면 효도를 하겠다며 제 건강을 신경 써주기도 하고 좋은 거 사서 먹이기도 하고 선물도 많이 합니다. 제가 적적하고 외로울까봐 함께 산책도 해주고 가벼운 운동도 하고 있네요. 이번에 길고 긴 이민 생활을 끝내고 첫째네가 곧 들어올 예정인데 집 근처로 집을 얻을 거라고 하여 꽤 설렙니다. 손주들은 얼마나 컸을지,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보고 싶고 기대감이 큽니다. 며느리는 싫어하는 듯 했지만 그것도 오지랖 넓은 재수씨가 우리 안사람 대신해서 사돈에게까지 잔소리를 쏟아부으니 두 손 두 발 들고 한국에 오겠다고 하네요. 그간 너무 떨어져서 지냈고 아무래도 둘째가 딸아이를 키우는 앱이라서 엄마의 손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린이집 교사 출신인 막내 재수씨가 알아서 도와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운 줄 모릅니다. 저는 더 크게 바라는 것도 없고 딱 지금처럼만 우리 식구들 다 건강하고 서로 위할 줄 알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